힘차게 우주로 솟아오른 누리호. 대한민국은 항공우주 강국으로 한 발짝 도약했습니다. 누리호는 고도 700km에 도달했으나 위성 역할을 맡은 모사체가 원하는 궤도에는 진입하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설계부터 제작, 시험, 인증 등 모든 개발 과정에서 국내 독자 기술이 활용됐어요. 사실 우주 공간은 방송통신, 기상관측 등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 세계 6위의 군사력 강국인 한국. 최근 들어선 우주감시부대를 창설하고 인공위성, GPS, 사이버 우주 연계 능력을 강화하는 등 우주 공간에서의 국가안보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와 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아덱스 2021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는데요. 글로벌 국가로 도약하는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만큼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산업과 방위산업의 개발 현황을 총망라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전시회 규모 중 가장 컸는데요. 28개국의 440개 업체가 참가해 68종 79대의 최첨단 공중지상 무기와 관련 기술을 소개했어요.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1호기도 도입된 지 3년 7개월 만에 일반 대중들에게 모습을 드러냈죠. 하지만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바로 21일 발사된 누리호에 사용됐던 75톤급 액체 로켓 엔진이었습니다. 75톤 액체 로켓 엔진은 누리호에 장착된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 실제 연소 실험에 사용했던 실물입니다. 우주 안보가 중요해지는 만큼 전시관 중앙에는 스페이스 허브존이 있었습니다. 발사체와 광학, 통신위성, 위성 추진계 등이 전시됐고요. 현재 개발 중인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도 있었습니다.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는 설계, 보관, 즉시 대응, 제작비 측면에서 장점이 많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우주사업 참여를 앞당기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고요. 우주 공간에서 위성을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위성 추진계는요, 연료 연소 시에 발생하는 가스의 추력을 활용해 자세를 제어하고 궤도를 수정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아주 섬세하고 중요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죠. 이 신기술은 내년 발사될 달 탐사 궤도선에 실제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우주 공간에 진출하게 되면 지상과 공중, 우주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매우 중요해지겠죠. 이번 전시에서는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초공간 통합 솔루션을 제시했어요. 저궤도 군집 통신위성과 저궤도 위성통신 안테나를 통해 오지, 산악, 해상, 공중 어디서나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궤도 통신위성은 지구 저궤도에 수백, 수천 기의 인공위성을 띄워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기술이에요. 즉, 우주인터넷이라고 불리죠. 현존 위성 중 가장 가벼운 초소형 합성 개구면 레이더 위성도 볼 수 있었는데요. SAR 위성은 야간, 악천 후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 후 영상 정보 획득이 가능한데요. 무게를 60kg까지 줄였대요. 하나의 발사체에 많은 위성을 실을 수 있어 발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었고 미국 주도의 달 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연합에 한국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정부와 기업은 발사체 연구개발, 발사의 탄력을 받게 됐고 우주 강국으로 한 걸음 더 발돋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아를 찢는 토끼를 찾기 위해 고개를 힘껏 꺾어서 봤던 달. 어쩌면 곧 우리들도 우주선을 타고 달 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날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오늘 콘텐츠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히 계세요.